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암이 발병되더라도 빠르게 찾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재발의 확률도 높고 치료기간도 짧지는 않은데요. 자, 그래서 암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질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시간 통해서 유용한 팁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이어서 암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좀 병력이 있으신 분들부터 건강하신 분들까지, 그리고 암보험 아직 없으신 분들부터 있으신 분들도요, 새롭게 가입하시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똑똑한 암보험 플랜 팁 전해드립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2가지 열려 있습니다. 02-3153에 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암보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백추선 전문가님께서 확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백주선입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제가 이제 효율적인 암보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잡아가지고 시청자님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보험 하면은 요즘에 암보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상담을 하다 보더라도 암보험은 거의 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몇 가지 통계들을 보면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반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알아두고 체크하고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았으니까 내용 보시고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암과 관련된 통계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전체 암 환자 대비 보험금 수령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게 암에 걸리고 나서 암보험 못 받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암에 걸렸을 때 미수령하시는 분들이 수령하시는 분보다 더 많습니다. 64%가 암에 걸리고 나서 보험금을 수령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36%만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뒤집어 보면은요, 암보험을 가입 안 한 적은 없을 텐데 자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해지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소견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10년 단위로 통계가 나온 게 1995년, 2005년, 16년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현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암에 발병되는 숫자도 증가하는 것 반면에 생존율도 오래된다는 거죠. 이유는 조기에 발견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의학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치료가 좋아져가지고 생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남성은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많이 발생되는 수치가 나타나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의 이제 순으로
많이 발병되는 암의 순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고도 이제 이 이후에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 통계를 보시고 이 이후에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보시면은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남녀 상관하지 않고 많이 걸리는데 보시면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은 여성과 남성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도 잘 관찰하신 다음에 내용을 판단하시면은 암보험 준비하신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통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암 발병률을 또 볼 건데요. 남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치로 나오는데 치료 비용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위암은 보통 2,600만 원 정도, 폐암은 4,600, 대장암은 2,300. 여성의 갑상선암은 1,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유방암은 1,700만 원.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사실 위나 폐 이런 암들이 더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님들께 그러면 암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좀 도와드리고자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손보험하고 암보험 어떤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보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9년도에 1월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전제로 이분이 2주를 입원하고 수술 후에 퇴원하셨는데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됐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 입원해서 치료받았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의 한도가 틀리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손보험은 연 5천만 원 한도예요. 입원했을 때 5천 한도인데 거기에 90%를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걸 다 배제하고 1,200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은 내가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080만 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암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위암이 돼가지고 뭐 1,200만 원이 발생되고 내가 치료 비용이 얼마가 나온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느냐 안 걸렸냐만 보기 때문에 암보험은 그냥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는 진단금을 준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가 치료 비용을 얼마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암이 아니고요. 간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통은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간암 같은 경우 6,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치료 비용이 1년 동안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5천만 원의 90%니까 4,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위암이나 간암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암에 걸려서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별도의 특약을 갖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암보험은 5천만 원을 썼었어도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상이 되는 거고 암보험은 1회만 진단금은 보통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 지급되고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나눠서 제가 상담하는 결과를 좀 경우의 수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집중 치료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비를 준비하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제가 그동안에 암 진단금을 준 시청자님들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암에 걸렸다. 그렇게 되시면은 보통은 제가 경우에 보니까 병가를 내세요. 회사에서 병가를 내가지고 1년 정도 휴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복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2, 3년 정도 지나신 다음에 퇴사를 하세요. 이유는 치료가 안 되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돈 벌면서 같이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패턴의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패턴으로 치료하는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기들이 발생되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생활비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병가를 내는 동안에 무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웬만한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되실 거고 이제 내가 소득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금으로 보완을 하시면서 우리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진단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치료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의학기술이 발상되다 보니까 치료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 혜택은 없어지고. 근데 이런 치료를 받으면 좀 더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치료를 받으면 너무 고통받다 보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진단금을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감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팁은 뭐냐? 저희들이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보다는 진단금을 좀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시게 되면은 보험사와 환자 간에 벌어지는 분쟁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분쟁들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 진단비가 아니고요. 입원 일당이에요. 입원 일당. 이 입원 일당이 과거에 10년 전에 보시게 되면은 암 입원비가 막 30만 원씩 가입되어 있는 보험도 있으세요. 하루에. 입원비가 하루에 30만 원인 경우에는 진단비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건데 이 암 입원 일당은 보통은 이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20일 또는 180일을 입원비를 주고 나서 다시 면책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만 원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입원해서 받게 되다 보면. 근데 여기서 분쟁이 벌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은 입원 일당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해야 돼요. 암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한 입원이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보험사와 환자 간에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암 입원비가 많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원과 그냥 일반 입원으로 나눠져가지고 입원비가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있으니까 차라리 입원비나 수술비보다는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하자. 이제 표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왜? 만약에 10살 또는 20살 젊은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살 이제 청년이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하는데 갱신형으로 가입했다면은 100세로 했다. 그럼 100살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한 50살 넘고 60세가 넘었다. 이때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데 이때도 뭐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갱신형들도 20년 갱신이 있고 25년 갱신이 있으니까 한 50대 중반 이후는 갱신형으로 준비해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미리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하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특정 소외감과 유사암의 진단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간암이나 위암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암에 대한 거는 일반암의 범위에 포함이 되세요. 근데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특정 소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소외감. 이게 뭐가 분류가 되냐면요. 유방암, 자궁,
유방, 자궁, 난소.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죠.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거는 전립선, 그 다음에 방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 소외감들이 모든 보험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이 내용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일반암으로 되는 회사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분류하는 거 있죠. 우리 갑상샘암, 상피내왕,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 유사암이 일반암 진단비의 10% 정도 줬어요. 10에서 20%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했으면은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줬는데 요즘에는 유사암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준비한다, 암보험을 준비한다 하실 때는 이 특정 소외감이 없는 일반암의 범위가 가장 넓게 포진되어 있고 이 유사암이라고 분류하는 이런 암들이 진단금이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얘는 통상적으로 유해지 보험보다 한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해지 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암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은 누군가는 이 무해지냐 유해지냐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예를 들어서 동일한 보험료로 1,000만 원짜리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은 1,300만 원, 1,500만 원짜리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 보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이후로 깨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효율적으로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보는 담보 중에 하나거든요. 재진단암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은 진단비를 한 번 받고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위암에 걸리고 나서 폐암으로 갔거나 간암으로 갔거나 아니면은 완치됐다가 재발하더라도 더 이상의 진단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 재진단암은 그때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진단암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재발하는 확률에 대한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내가 암보험으로서 보험금을 벌써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재발이 됐거나 했을 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약 하나 잘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치료하는 거 있어서 별도로 또 다른 암보험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진단암 특약을 활용해 가지고 지속적인 오랫동안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시면은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약을 먹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험에서는 이거를 유병력자라고 합니다. 나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단순하게 이 약을 먹고 있다는 만으로 보험회사는 이분들한테 일반체가 아닌 유병자라고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데서 좀 더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도 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유해졌거든요. 그래서 유병자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에 대해서 제가 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325 고지를 통한 보험 가입입니다. 325 고지라는 건 뭐냐면은 3은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추가 검사에 대한 필요 소견입니다. 필요 소견. 내가 3개월 이내에 무슨 검사를 받았는데 이거 다시 재검사해야 됩니다. 또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술해야 될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3개월. 두 번째, 2는 뭐냐면은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2년 이내에 뭘로 입원했건 뭘로 수술했건 간에 여기에 해당되면 가입을 안 받아주는데 이거 아니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는 5년 이내에 암 진단으로 인한 입원 수술 또는 치료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5년 전에 협심증에 걸렸다? 근데 3개월 이내 뭐 약 먹는 것도 없고 뭐 추가적으로 뭐 검사할 필요도 없고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입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암 발병하신 분들도 암치료 이력과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25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서류가 있냐면은 3일 고지를 통한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325였죠. 그게 3하고 1입니다. 3개월 이내는 똑같고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입니다. 1년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암에 걸렸는지 여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험에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들은 기존에 혹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보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발생된 암에 대해서 재발이 됐거나 전이가 된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험을 만약에 준비하실 때 있어서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암보험입니다. 무서류 암보험. 현재 치료 중인 질병에 대하여 고지하시고요.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좀 전에 알려드린 거는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가입이 되는 건데요. 얘는 회사에 고지를 하고 가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지를 하더라도 회사가 다른 이의 제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치료 중인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요걸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325 보험을 선택하셔도 가입이 되세요. 3일 보험을 선택하셔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근데 325와 3일이라고는 얘하고 차이는 보험료가 틀립니다. 325랑 3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병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얘는 할증이 없이 그냥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지 후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고지 안 하시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보상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입 조건은 일단은 암진단 자금을 3천만 원을 가입을 하고 유사암 진단금을 2천만 원 가입했다고 전제를 할게요. 여기에는 소외감이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감 분류는 없는. 자,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을 때 30세 남성인 경우에는 3만 6천 원 정도 나오고요. 여성은 3만 3천 원. 40세 같은 경우는 4만 7천 원, 4만 원. 50세 같은 경우는 6만 3천 원과 4만 3천 원. 60세 같은 경우에는 8만 3천 원과 4만 4천 원. 이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와요. 남성들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성들은 보험료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성들은 45세 이후에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근데 여성은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60세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만 가입되시는 겁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시게 되시면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남성분들 특히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보험료가 40세와 60세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종합보험을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른 특약들도 부과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암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쯤에 무서류 암보험 플랜 말씀드렸죠. 그거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암진단 자금 3천만 원이고요. 유사암은 1,000만 원입니다. 얘는 유사암은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 무서류 암보험이라고 했을 때, 아까 쯤에 보여드렸던 보험료보다 오히려 쌉니다. 보시면은. 보험료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36,000원이었죠. 아이고. 보시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싸요. 왜 유병자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더 싼가요?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딱 암만 되시는 거예요. 암 이외에는 안 됩니다. 암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내가 다른 특약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형식으로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류 암보험과 일반적인 암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예시를 해드렸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꼭 판단하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무서류 암보험 플랜이라는 게 모든 질병이 포함되시는 건 아니세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하시고자 하신다면 자세하게 꼼꼼하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여도 할증 없는 암보험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진단암 특약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치료비에 대해서 대비하자.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나눠서 하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소외감 분류가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셔야 된다. 일반암과 유사암만 구분되어져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셔가지고 암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암에 걸리면은요, 암 치료비에 또 간병비, 생활비까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정말 큰 돈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만은 부족합니다. 자, 이제 유병자분들도 할증 없이 가입을 하시고요. 암 진단비를 준비하시면서 재진단암까지 좀 특약을 챙겨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 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내 암보험이 좀 몇 점일까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 시간에 좀 흥미로웠던 게 무서류 암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일반 암보험과 또 그 보험료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좀 구체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무서류 암보험과 일반암의 차이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보였던 일반암은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암에 대한 특약입니다. 그 이야기는 암뿐만 아니고 다른 특약을 부과하고 싶어도 이 암을 선택한 요거에다가 보험료를 더 보태가지고 다른 특약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였고요. 무서류 암보험 플랜은 암만 딱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 질환이나 입원비나 수술비를 넣고 싶다 해도 거기는 부과가 안 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보험료도 무서류 암보험 플랜이 조금 더 쌌던 이유는 일반적인 종합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담보가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류 암보험 플랜보다 보험료가 일단은 조금 더 비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는 뭐냐면은 무서류 암보험의 플랜은 맥스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냥 일반 암보험, 종합보험에 들어가는 암보험은 내가 좀 더 가입하고 싶을 때 5천까지도 가입이 되시는데 무서류 암보험 플랜은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만 가입이 된다는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치료 중인 질병이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고지하면은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이 무서류 암보험인데, 무서류 암보험이 조금 저렴한 이유가 딱 암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암보험 가입 시에 범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소외감 부분이 회사별로 그 종류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회사별로 일단 소외감 아까쯤에 제가 언급한 소외감들이 전체가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회사도 있고요. 한두 개가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회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약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보니까 소외감 분류는 생명보험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소외감 분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 분류가 있는 거는 꼭 정해져 있지 않으니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잘 체크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럴 때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회사별로 다 다르다고 하고요. 이왕이면은 소외감 분류가 없고 또 유사암 진단비도 일반암처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암보험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신 거는 아까쯤에 제가 최종 정리할 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소외감 분류와 재진단암 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할증 없는 무서류 암 플랜으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암보험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첫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암에 걸리고 나서 보험금 지급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암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백주선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암보험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나에게 맞게 저 암보험을 현명하게 선택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살펴드릴 거고요. 암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보험에 고민이 좀 있으시거나 리모델링 생각하시거나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바로바로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도 암보험입니다. 오늘 이훈수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암보험 특집이에요. 그렇죠. 워낙 중요하니까 이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네. 저희가 암보험 가입할 때 체크 포인트라든가 종류도 많으니까 크게 좀 나눠서 비교를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뭐 가입할 시 체크사항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든가 크게 비교해서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떻게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게 가입할 수 있는 데서 좋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좀 찝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누차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암보험에 대한 거는 엄청 중요하죠. 질병 압도적인 1위인 질병인데요. 남자 평균으로 나이로 따졌을 때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쳤을 때 5명 중 2명, 여자는 예. 3명 중 1명.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그쵸.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 5명 중에 뭐 그렇죠. 남자분들이면 2명이 예, 맞아요. 네, 암에 걸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눈앞에 거의 지인 아니면 일가 친척 한 다리 건너서는 거의 그러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암들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암보험을 가입 전 체크를 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제가 딱 간략하게 5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만기신까지 보험료가 추가 납입이 없는, 그러니까 갱신형 같이 계속 올려서 정기납으로 내는 것 대신 비갱신형으로 해서 납입 기간을 딱 정해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보장 기간은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80세보단 90세, 90세보단 100세. 물론 보험료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한 보장 기간은 길게 가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1년 이내 암 진단 시 반환륜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예. 감액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2년까지는 이제 진단금에 대해서 50%를 지급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진단비 이외에는
또 추가 보장이 가능한지도 한 번씩 저희가 예. 알아보죠. 물론 암이 중요하지만 그 2, 3인 뇌혈관과 심혈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입하실 때 무리하게 많이 필요해 많이 가입하셔갖고 과보험 상태가 일어나서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꼭 가입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소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필수니까 실손보험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 짚어봤는데요. 참 네. 암보험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렇죠. 이런 거 5가지를 다 체크를 해서 맞게 가입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예. 엄청 더 많긴 한데 이 5가지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보시고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단순하게 상품을 사는 게 아니고 장기간 유지를 하면서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꼭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예, 맞아요. 좀 암의 발병률도 다르죠. 많죠. 엄청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암에 대해서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구분을 굳이 짓자고 하면은 1위가 남성 같은 경우는 위암, 2위 대장암, 3위 폐암. 그만큼의 밑에 측정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병원 B차인데 그리고 예. 여성도 마찬가지로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유방암, 3위가 위암. 엄청 틀리죠. 예.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 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 쪽은 유사암에 좀 많은 거.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유사암에 좀 많은 치중을 들고 남성 같은 경우는 예. 일반암 쪽으로 많이 치중을 드시는 게 좀 더 잘 가입하시는 거였고요. 예. 일단 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암 발생 시 제일 부담이 되는 거는 뭐 암에 대해 걸렸어 이거 어떻게 이런 거나 또 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뭘 먹어야 돼 이런 지식 같은 거는 일단 치료비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맞아요.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 예, 줄 알았는데 요즘은 맞습니다. 거의 다 치료가 되니까 결국 치료비, 예, 내가 필요한 맞습니다. 돈이 문제잖아요. 그 돈이 항상 문제이긴 한데요. 예. 일단 실비에서 어느 정도는 병원비에 대한 건 일부 처리를 하더라도 아까 앞전에 이제 강의 내용과 같이 이제 소득이 없어지고 생활이 이제 고에 휘말리니까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요 암 치료 비용을 보시면은 물론 백혈병은 뭐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1위가 간암, 췌장, 폐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적게 들어가는 뭐 갑상선부터 백혈병까지의 치료비가 약 한 1,000만 원부터 많게는 7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예.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을 한 번 더 가입 전에 꼭 가입을 하셨으면은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암보험을 일단 90일 지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예. 항상 90일이 다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90일도 안 돼요. 네, 암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11일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예, 거네요. 그렇죠. 91일 때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바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준수하시고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소외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이나 남녀 생식기암, 여자로는 이제 자궁 쪽이고 남자로는 방광이나 전립선 쪽 이런 쪽이 분리가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암이 합쳐져 있는지 앞서 강의 내용하고 비슷하겠지만은 예. 그거를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진단 시 보험료는 납입 중지하고 만기 시까지 보장이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납입 면제가 있는지 없는지 납입 그거를 면제가 있는 게 좋은 거죠. 당연하죠. 그 보험료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꼭 납입 면제 있는 거를 왜냐하면 암보험만 들었으면은 별 상관이 없으세요. 예. 암보험만 딱 들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암보험을 진단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건데 예. 보편적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 안에 암 특약을 넣고 담보를 넣기 같이 때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입원비, 수술비, 뭐 이제 다른 부수적인 담보들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암이 걸렸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계속 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면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납입 면제도 예. 특약처럼 조금 더 추가해서 납입 면제 그렇죠. 기능을 가져가면은 우리가 일정 진단을 받으면 그 덕분에 보험료를 그때부터 안 내도 보장만 예,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안 내고 보장 기간이 정해진 예. 기간까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병이 있어도 암보험은 꼭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또 꼭 나는 병이 있다고 해서 암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암을 가입을 해야 되나 안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만 마시고 알아보시면은 유병자 보험 플랜도 예.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하시고 꼭 알아보시고 이 모든 거는
보험을 꼭 어디서 뭐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홈쇼핑 이런 TM 전화 같은 거에서 네. 오실 때 그냥 무턱대고 드시 마시고 그냥 혹하셔서 가입하시잖아요. 그런 걸 꼭 꼼꼼하게 보험 상담을 통해서 보험사별로 비교를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들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소외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예. 이게 보편적으로 제가 크게 나눠놨습니다.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나눠놨는데 일단 세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일단 일반암에 대해서 보장 범위, 이제 생명보험사의 전체적인 거의 한두 회사 정도로 보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생명보험사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소외감하고 유사암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일반암에서. 이 예. 소외감이라는 거는 유방이나 남녀 생식기암 그리고 이제 뭐 대장 전망내암 같은 이런 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정 암 진단금에 대해서 20%나 10%를 지급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갑상선암이나 이제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손해보험사하고 같이 제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신 거는 생명보험사의 거에 자기께 암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소외감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이라는 거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나 똑같습니다. 90일 이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감액기간이라는 거는 생명보험사엔 보편적으로 예전 거는 2년 미만의 50%를 지급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년 미만의 50%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에서 몇 가지 틀린 점은 특적 소행암하고 유사암만 1년 미만의 50%고 나머지는 90일 지남부터 100%를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지남부터 감액기간 없이 진단금에 대한 거를 100%를 전액 지급하는 회사도 예.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회사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요, 또 뭐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있고 일반 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좀 차이를 살펴주시죠. 그것도 비교를 해왔죠. 그래서 무해지 상품하고 일반 표준형 상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환급률에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똑같이 20년으로 가정을 했을 때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에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표준형 상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나고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같이 이제 뭐 많게는 100% 정도 아니면 90 몇 프로 정도에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납입 고장 기간이 끝날 때쯤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무해지 보험이 상당히 보험료를 보시면 40대, 50대 암 특약만 갖고 보험료를 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뭐 29,000원, 40대 남성, 뭐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27,000원, 50대는 39,000원, 29,000원, 여성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저렴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암 2,000, 유사암 2,000 기준으로 제가 잡아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는 암보험은 일단 3만 원대, 2만 원대는 없고 40대부터는 4만 원이 넘어가고 50대 때는 또 5만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시대에 맞게끔 하지만 암보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우리나라 압수율이 1위이기 때문에 꼭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개 상품 중에서는 무해지 상품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 같죠. 그러니까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드렸는데 뭐 일반 보험이 있고 무해지 보험이 있대요. 그런데 환급률의 차이가 있는데 보험료의 차이도 있으니까 무해지 보험을 그래도 좀 권유를 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 암보험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질병 1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꼭 가다가 중간에 깬다고는 생각을 하고 가입하지는 않겠죠. 물론 그래서 처음에 진단금을 측정을 하실 때 그 포인트를 주시고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고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저렴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암보험은 노후까지 보장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꼭 무해지 상품으로 가시는 게 일반 보험보다는 20%에서 30% 저렴하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가성비나 유지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렴한 무해지 암보험을 선택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자, 사망원인 1위인 질병인 만큼 여러분들이 끝까지 평생 좀 가져가야 되시잖아요. 그런 만큼 보험료에 부담 없는 무해지 보험 이렇게 좀 유리하게 가져가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암보험의 체크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만기 확인하시고 비갱신에 보장 범위 등 체크하고 주의할 사항들 참 많으니까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전문가와 함께 내게 걸맞는 안보험 한번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요. 오늘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631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요. 오늘 방송에 나온 안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백주선 전문가님,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보험 가입 가능하겠죠? 네, 아까쯤에 말씀드린 대로 안보험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제 선택사항이 이제 제가 안내드렸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제가 고지를 하고서 가입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암 말고 다른 특약들도 부과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좀 더 325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암만 준비하신다고 하시면은 보험료가 할증이 전혀 없는 무서류 암 플랜으로 제가 봤을 땐 말씀해 주신 당뇨나 고혈압은 충분히 가입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대신에 주의하실 거는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가입은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고지를 하시고 무서류 암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암 이외에도 이대질환 등 다양한 특약들을 넣고 가고 싶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맞는 상품 추천드릴게요. 다음 문자 열어볼까요? 771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5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손해보험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당뇨가 있는 걸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좀 걱정 어린 문자 넣어주셨어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이 당뇨가 합병증 때문에 보험사에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지금에 대해서 뭐 병이 안 아프시니까는 상관없으시겠지만은 나중에 아파서 진단금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청구했을 때 이 보험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고지 의무 위반을 벌써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는 거를 고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해지를 당하거나 예. 해지를 당해서 냈던 보험료를 또 돌려주냐 이게 그렇게가 안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그 해지 시점에서 해지 환급금만 지급을 하게 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다시 가입을 하시고 고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을 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 질문 주신 거에 의해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당뇨가 있는데 고지를 안 했다. 그럼 지금 말고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02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보험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더 좋은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백수전 전문가님, 비갱신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딱 질문을 주셨어요. 자세한 사항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갱신형이 좋다, 비갱신형이 좋다. 사실 이거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갱신형을 제가 10,000원짜리 가입을 했고 비갱신형은 5만 원인데 가입하고 2년 있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내신 분들이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빨리 납입을 끝내고 보험료를 이제 더 이상 보험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비갱신형이 옳다, 갱신형이 옳다보다는 연령에 따라서 선택하는 보험의 혜택, 이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셨으면은 저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이하의 연령대들은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 보험 준비하신 분들은요,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실손보험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특약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비갱신이 유리하고요. 나이가 있으시면 갱신이 오히려 더욱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